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어제 제 영상 보시면서 갈팡질팡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 이 시장에서 이기는지는 그동안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컸죠. 아시겠죠? 초반에 막 올라서 다시 또 급락했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서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눈 뜨고 시장 계속 보고 있으면 정말 멀미나서 보기 힘든 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좀 편하게 이런 장을 가고 있을까요? 장 중에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그 어디 도망가는 주식은 없어요. 제가 얘기해 드린 것들 정도 되면 편하게 주무신 분들이 오늘 장도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넘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넌 오늘 뭐 했니? 전 오늘 웬만한 주식들을 다 보유했다라고, 물론 뭐 그런 얘기는 계속 드렸으니까요. 저는 다음 주 이제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이번 주 초에도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장이 계속 무겁게 빠질 가능성,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그냥 다 알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보통 그렇게 되느냐,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 또 1등주 라인, 그리고 지금 바닥주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설 명절 전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 지금 한껏 싸진 주식들도 있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도 설명을 같이 오늘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뒷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 리포트 새로 이제 출시를 합니다. 그동안에 아실 거예요. 제가 미국 주식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바닥에 사드리고 그 주식들 상당히 성과들도 많이 났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한국 주식도 그렇지만 미국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뒷부분에 저희가 이번 주말 이벤트를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한국 주식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안 하시던 분들도 미국 주식들, 우량한 종목군들, 또 바닥에 있는 주식들 하면 여러분들 크게 돈 잃을 일이 없고요. 한국 주식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사실은 많진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유 중에 하나는 밤에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무시는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눈 뜨고 보는 사람들 많지 않고요. 저도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매수하고 그죠? 나중에 종가만 보면 돼요. 또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아. 뒷부분까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 영상은 유튜브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주식창 통해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 명절을 앞두고 있죠. 그죠?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설 명절 전에 주식을 팔라고들 얘기하는데 저는 원래 별명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소시적에 별명이 청개구리예요. 학창시절에.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하라는 건 잘 안 하고,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라. 친구들이 다 맥주 마시러 가라, 맥주 마시러 가자 그러면 야, 소주 마시러 가자. 응? 야, 치킨집 가자, 막 그래, 중국집 가자, 막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또 아니고요. 남들이 다 얘기해서 뭐 지금 이렇게 될 것, 이렇게 뭐 잘 믿는 편은 아니에요. 또 의심도 많고. 설 명절 전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그거에 대한 아직 결론은 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 명절 전에 주가가 떨어질 거냐, 그 불확실, 보통 뭐냐면 설 명절, 우리 과거에는요, 대한민국 시장이 이런 주말장에도
주말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주식을 좀 팔라고 주말에 팔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실 작년부터는 싹 변했어요. 오히려 주말에는 기대감이 커지고 악재가 있어도 월요일까지는 이틀 지나면 다 희석이 돼요. 지난 주말에도 그랬죠. 게임스탑발 금요일날 폭락했었다가 월요일날 폭등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입니다. 그죠?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바로 돌려놨습니다. 제가 드라이빙 토크 통해서도 게임스탑 얘기를 해드렸죠. 신선해서 시장에 충격을 컸지만 이게 이제 신선하지 않다라고요. 그죠? 예. 그리고 게임스탑은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명절 전에, 그리고 또 보통 이제 명절 전에 자금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도 물량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책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고 그냥 통상적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주식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설 명절 전에 주식을 팔았다가 너 설 명절 지나고 나서 그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어? 여기에 대한 해답, 여기에 대한 결론이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론이 나는 명절 전에 주식을 팔고 명절 이후에 난 그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어, 그러면 파는 건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 어떤 뭐 특별한 돌발 악재가 뭐가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시장 월화수가 열리지 않습니까? 월화수 동안 차라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시장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1라운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라운드 준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이후에 2라운드를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돈 많이 잃는 사람들 누군지 압니까?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오르면 따라 샀다가 떨어지면 다시 팔았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 사람들이 돈 많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회사들, 알지도 못하는 종목군들 자꾸 건드리고 급등주 추격하고 이러다가 돈 잃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깨지잖아요? 그러면 손절하고 돈을 벌 수가 없고 차라리 그만하는 게 좋아요. 진득이 가는 게 좋습니다. 진득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시장의 변동이나 이 파도의 출렁임 있죠? 그죠? 그때 그 출렁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신같이 사고팔고 그거 힘들어요. 그럼 오늘도 몇 번이나 사고팔고를 했어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맨 마지막까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 특히 뒷부분에,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참에 저하고 같이 슬슬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미국 주식도 잠깐 좀 얘기를 하도록 할 건데, 왜냐하면 뭐 글로벌하게, 그 다음에 미국의 첨단 뭐 기술주들에 투자를 하고 그런 거는 그냥 포장하는 내용이고요. 첨단 기술주들을 지금 싸게 살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 주식 중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덜 피곤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중에 시장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눈 뜨고 있는 시장이고 일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 시장은 우리 잘 때 보통 뭐 좀 늦게 주무시는 분들도 많지만 보통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단타 이런 거보다는 진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꼭 보시고 뒷부분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먼저 좀 잠깐 한번 볼게요. 요거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게임스탑발 악재로에서 이렇게 좀 주저앉았지만, 제가 이게 일목균형표상의 이 구름대 지지를 받고 움직일 한 3만 깨지게 되면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그랬죠. 3만은 살짝 깼다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지금 이렇게 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됐다든지 뭐 고점을 됐든지 코로나에서 완전 벗어났다라든지 무슨 뭐 이런 내용이 아니죠. 지금은 뭐 앞으로 금리를 당장 올릴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그널이 있다라든지 뭐 이러면, 근데 그런 시그널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다우지수는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말에 뚜껑을 열지 못 열지, 그죠? 다음 주에 뚜껑을 열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건데, 저는 뚜껑을 이번에 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어찌됐든 게임스탑발 악재로 해서 시장이 급락했던 적도 있고 다시 급반등해서 다시 튀어 올라왔고 이전 고점을 넣어주는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국내 증시 오늘 마감 상황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는 이렇죠.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분차트로 한번 보시잖아요. 이게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개장해가지고 아침에 쭉 올랐다가 다시 급락, 시장이 마이너스 갔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 플러스로 다시 돌려놓고 다시 급락, 그리고 다시, 야, 이거 멀미 안 하고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시간에 차라리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 일도 없어.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일전에 3천이 깨지면 저가 매수 들어오는 쪽으로 얘기를 해드렸고, 어제 증시가 변동이 컸었는데 목요일장에서 이 목요일장의 변동은 이렇게 얘기해드렸죠. 금융투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 한번 보세요. 자자자. 이건 선물이고, 선물입니다. 오늘은 선물 매도, 현물 매수였거든요. 거래소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금융투자나 이쪽에서는 어제는 대량이 거의 1조 이상 매도를 하다가 오늘은 또 5천억 이상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죠. 이거 방향을 잡고 매도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그죠? 예,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하나 좀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고점이 3200인지 뭐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공매도는 5월 3일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예, 어제는 재료 노출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박스. 일정 지수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추세가 없다라고 합니다. 추세가 없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웬만한 주식들이 성과가 크게 나고 돈 많이 버는 게 최근에 11월과 12월, 1월 초까지가 이런 추세장이 만들어지면서 돈을 번 거고요. 지금은 옆으로 좀 늘어져 있는 시장입니다. 보통 이거를 우리가 횡보 추세라고 합니다. 횡보 추세.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기간 조정.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기간 조정이란, 이거는 제가 그냥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기간 조정에 대한, 이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상. 이 늘어진 시간만큼 시장이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게 되면 이 기간만큼 떨어질 수도 있고요. 윗방향으로 잡게 되면 기간만큼 오르게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을 한번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상방을 열고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 이전까지 저는 증시가 하락장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간 조정 이후에,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이 맞습니까? 바이 앤 홀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잘 가든 못 가든 늘어졌든 조금 빠지든, 왜냐하면 장이 이렇게 늘어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뭐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지금 코스닥입니다. 얘는 지금 이번에는 코스닥도 마찬가지 옆으로 박스권입니다. 대략 한 930, 40 정도? 뭐 여기가 대략 한 930선 아래 정도. 지난번에 여기 게임스탑 악재 때문에 여기 아마 들어오게 될 것이고, 박스권 다시 유지할 거라고 그랬죠. 지금은 사실 이제 그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좀 늘어지고 있는 시장이고, 시장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는 시장이고, 그래 좋아, 변동도 커지고 장중에 출렁임도 커서 눈 뜨고 있으면 사실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시장이지만 나는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드린 게 뭐냐면, 주식은 들고 있어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넌 주식을 지금 현금 비중을 많이 현금 비중은 별로 없어요. 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고객들이, 제 회원님들이라고 했죠. 제 주머니의 주식이 아니라. 그죠?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1등주들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1등주. 이 시장은 1등주들이 깨지는 신호가 나오고 해야 시장이 깨지는 겁니다. 1등주는 뭐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뭐 현대차 라인도 1등 주고요. 배터리 라인 3사도 1등 주고요. 이런 애들이 다 1등 주예요. 다 1등 줍니다. 1등 주. 1등 주. 그러면 한번 보실래요? 삼성전자는 오늘 1.2% 플러스, 어제는 멘붕이었다. 그냥 옆으로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전에 제가 드린 얘기죠. 삼성전자가 8만원이나 8만원이 깨지면 오히려 더 좋은 저가, 왜? 먹을 폭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지금 반도체 메모리 가격 올라가고 반도체 업황도 올해 호황이다. 근데 이거 반영 안 했냐? 반영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4만원대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고, SK 하이닉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여기 7만원대, 그래서 8월달 9월달 그리고 여기 11월달에도 8만원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2021년 올해까지. 하지만 올해 하반기는 모르겠고요. 상반기 중에는 계속 가는 중이에요. 얘도 늘어지는 겁니다. 요렇게 하나의 덩어리고 요렇게. 그래서 일전에 12만원 아래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된, 먹을 폭이 생긴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1등주 라인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 오늘 깨졌나? 오늘도 변동이 있었지만 결국엔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기아차가 없다?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싸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는 10년 만에 온 기회라고 그래서 작년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에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했게 되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그죠? 근데 이제 현대차는 한 요쯤 되는 것 같아요. 현대차는 이제 아마 애플과의 이 공시, 재공시를 공식화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아마 이번에 애플과 기아하고의 이 계약도 이제 임박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2월 한 10 며칠경, 17일경인가요? 예. 그런데 그거 움직이기 전에, 재료 노출하기 전에 저는 흐름이 괜찮을 거라고 보였다. 23, 24만원대는 뭐 괜찮은 자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아차 쫓아가라고는 못합니다. 현대모비스 뭐 큰일 났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제자리입니다. 하지만 3일 동안 음봉인데 정말로 다 밑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깨진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홀딩하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도 어떻게 하고 있나? 나 그냥 보유하고 있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주가가 떨어지니까 18만원대, 19만원대, 20만원대 주식 사라고 그랬고요. 난 23만원 이상 보면서 갈 거라고 그랬죠? 가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어떻게 하고 있냐? 현대위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는 안 합니다. 이건. 왜? 주가가 많이 튀기는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배터리 라인도 있죠. 오늘 삼성 SDI가 지금 3.7%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장중 변동이 좀 있었는데, 아마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32만 7천원 다시 뚫으면 뭐 추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불타기라고도 하고 흑타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만약에 21선 깨져갖고 한 요점 오면 더 좋은 기회예요. 여기서 못한 사람들이 여기서 했었을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예. 뭐 요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1등주 라인도 지금은 다 살아있는 거죠. 오늘 제가 지금부터는 1등주는 어차피 뭐 그동안에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 이후에 좀 관심 갖고 볼만한 종목군들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도 좀 얘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의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는 어떠냐. 일일비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해드렸고요. 제 영상도 뭐 최근에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네. 아무 일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반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또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을 좀 몇 개 좀 얘기해드리고, 미국 주식까지 같이 얘기해드리고, 오늘 또 주말 이벤트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주식 시장은 누구나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고, 버는 사람 있으면 돈을 잃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투자자? 남들 돈 벌어주는 사람? 그죠? 아니면 남들 싸게 주식을 사게 도와주는 사람? 아니죠. 어차피 여기 들어왔으면 제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그죠? 쉽게 포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뭐 새로운,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종목들, 여러분들이 종목이 어느 정도도 있더라도 웬만한 종목군들 내가 이렇게 많이 눈여겨보고, 저를 통해서도 이 시간 통해서 정말 이만큼의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아마 들으셔서 이게 뭐하는 회사고, 어느 정도가 되는 회사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얼마고, 대략 주가가 이 정도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또 흐름 타서 가고 있고, 이런 거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을 좀 싸게 사고 싶다? 여러분들이 아는 주식, 저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그들 주식을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틀릴지도 모르지만 최악의 종목도 하나 점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타짜의 마인드를 가지고 멘탈은 한번 깨지면 다시 붙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샀다 팔았다 거의 힘들어. 자, 차근히 가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자동차 얘기도 좀 해드렸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부터 해가지고 쭉쭉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IT 대형주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기, 이거는 보유한 분들의 영역이라고 했고, LG이노텍은 저는 제가 17만원대, 18만원대 여러분들 주식 사시라고 그랬고, 20만원 초반에도 괜찮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진다고 저한테 돌은 던지지 마세요. 떨어지면 18만원대에서 또 하면 되죠. 그죠? 근데 뭐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카메라 모듈 이것이 아니고, 애플발 뭐 앞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나 이런 건 둘째치고, 이 회사가 앞으로 전장 부품 쪽으로 확대해 나갈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떤 변화가 향후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주가를 가만히 보시면 지난 한 10년 동안에 옆으로 늘어졌던 가격대를 최근에 이미 넘어서고 있는, 이거는 변화의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주식이 24만원, 뭐 25만원 갔으면 사란 얘기는 못하겠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이런 것도 한번 보죠. 롯데케미칼 합니까? 롯데케미칼, 제가 황금바닥주로 여기 2014년 여기 15년 초 이때 했고요. 한 3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이 2016년도였고 한 3년 만에 작년 8월 달에 아무도 사라고 안 하는 자리, 저의 장점이죠. 18만원 대부터 이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18만원에 산 게 32만원까지 올랐고요. 최근에 이렇게 빠졌을 때, 그리고 이번에도 좀 빠졌을 때 제가 반상회에서도 그랬죠. 월요일날. 이제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시장이 폭락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 종목이 떨어질 때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가셔야죠. 그리고 자기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 롯데케미칼이 요 가격대에 다시 왔기 때문에 제가 먹을 폭이 생긴다라고 그랬죠. 이게 얼마입니까? 26만원 월요일 야간 반상입니다. 난 이 주식을 여기서 사시라고 그랬어. 다시 왜? 포기하는 주식은 없어요. 왜? 들고 있으면 많이 올라다가 또 떨어지면 또 싸게 사서 또 갈 수 있어. 오늘도 한 5% 올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뭐 29만원 하겠지만 경기 회복 수혜 종목으로 계속 가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모비스 얘기도 해드렸고, 오늘 아모레 퍼시픽은 이렇게 좀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21만원, 22만원 이제 저점, 그죠? 여기 박스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죠. 자, 물론 이렇게 해서 다 왔어요. 근데 오늘은 아모레치가 더 좋았어요. 아모레치가 오늘 더 좋았습니다. 2.8%나 올랐죠. 지금 자리도 뭐 개인적으로 6만원 초반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주들은 아모레 라인을 보면서 뭐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부터 해서 뭐 다 있는데 그냥 차근히 가면 돼요. 언제까지? 시진핑 올 때까지. 그죠? 봄 되면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항공주, 오늘 진에어가 급등을 했습니다. 8%나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진에어
저는 뭐 이 정도 얘기할 자격이 있죠. 왜? 나는 가장 싸게 9,000원대부터 투자를 했고, 여러분들 만원, 11,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대도 계속 투자해서 여기까지 오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반 팔았다, 그럼 오늘 같은 날 조금 판매량의 일부는 다시 또 담아서 가면 됩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또 하나는 LCC 합병 승인이 될지, 그죠? 공정위에서, 또는 매각해야 돼도 뭐 양쪽 다 좋아요. 그러니까 LCC 중에 1등이라고 그랬죠, 그죠? 오늘 8% 급등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늦었다 그러면 제주항공, 최근에 제가 제주항공을 19,000원대 좀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이 23,00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이렇게 다시 좀 주저앉았어요. 이게 어디 뭐 도망가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이럴 때 좀 사서 이 뚜껑 여는 거 기다려보면 되는 거죠. 대한항공은 제가 지금 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영역이고, 그죠? 그리고 제주항공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 더, 최근에 AK홀딩스 턴어라운드 주로, 자, 애경 자회사 실적 개선, 그 다음에 제주항공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가는 제주항공이랑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28,000원, 9,000원, 뭐 3만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뭐 당장 실적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최악을 벗어나서 턴어라운드, 앞으로의 기대감이 항공주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런 것도 한번 좀 주목해 보시죠. 카카오 게임즈. 제가 빅히트 얘기하면서 카카오 게임즈도 같이 빅히트 이렇게 왔습니다. 자, 모에서 풀리고 아마 이 15만원대가 깨질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안 했습니다. 왜? 상승장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거 이미 깨졌습니다. 이미 깨졌죠. 제가 최저점을 잡아드렸고, 너 그러면 주식 매도했어? 우리 안 매도했죠. 우리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 거. 여긴 또 추가 매수도 했습니다. 이때 얼마야? 16만원이었고요 15만원, 16만원, 15만 5천원, 16만, 16만 5천원. 지금 24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목표가 없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카카오 게임즈 마찬가지 기간 조정 윗방향을 열고 있기 때문에 대략 이 가격대, 여기 5만원 아래에서 또 5만원 초반, 그리고 5만 5천 이상대를 이제 보면 가는 거죠. 엔터주 쪽에서 YG엔터나 뭐 JYP, 특히 YG엔터입니다. 차근히 올라가고 있죠. 뭐 여전히 여기서 무슨 이번 한 주 동안에 무슨 큰 변동이 생긴 건 없어요. 다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증시가 폭락하니까 여기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이날 이럴 때는 하루에 2,000개씩 시장이 종목이 급락을 했잖아요. 어떻게 돼? 내가 일찌감치 팔지 않았다면 그냥 차근히 기다렸다가 다음 타임을 기다리면 되는데 어차피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 OCI 지금 옆으로 기간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LS 일렉이나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애들도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추가 매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세요. 아마 35,000원 기다렸다가 아마 좀 이거 따라 올라올 것 같은데 좀 더 보시고. 오늘은 LS 일렉트릭이 괜찮았어요. LS 일렉트릭 최근에 요 6만원대에서 자꾸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림으로 가고 있죠. 그죠? 들어오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리고 저기 있어요. KB금융 반상회 때도 은행주가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졌던 거고 여기 지키고 이렇게 돌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뭐 게임스탑발로 시장이. 근데 이거 반전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월요일입니다. 이 41,000원 다시 저가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도 이제 올라서 이게 4만원대 초반에 있던 게 지금 44,000원대 올라왔는데, 뭐 KB금융이나 신한지도 똑같겠지만 은행주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주식 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무거운 주식. 자, 그리고 오늘 이런 거 한번 봐드릴게요. CJ가 있고요. 이거 CJ입니다. CJ ENM이 있습니다. 오늘 CJ ENM. 오늘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J ENM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주가가 오르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기 두들겨 맞은 건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게임스탑 악재로해서 그건 이해가 돼.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있었는데 연간 CJ ENM의 실적 전망을 좀 하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내렸다.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그런 거는 이런 윗동네에서 했어야지. 여기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최악이니까 거꾸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가 내는 내용은 그런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다. 최악이라서 이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없어지냐? CJ는 안 없어져. 그죠? 그러면 물론 난 틀릴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다음 주에 요 주식을 제가 여기 14만 5천 원대부터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 제가 저점은 14에서 15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이 14 아래가 이제 한 13 정도 되는데 여기는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이 구간 있죠. 여기 이 14 아래는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면서 작년에 떨어진 거예요. 응?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예. 이 가격을 코로나 세상으로 이 주식가가 다시 되돌릴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얘 저점은 대략 한 14만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안 좋은 얘기를 떠들어댔지만 저는 동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 영원무역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무역 이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영원무역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린 게 29,000원 3만원대입니다 29,000원 3만원 아시죠? 지금 3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한 20% 초반 정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의류, 아웃도어 의류부터 해서 OEM, 그 다음에 스캇이라는 자전거 브랜드, 이제 겨울 지나면 또 시즌이 오지 않습니까? 또 OEM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스물스물 올라가면 일단 한 4만원 원짜리까지. 그래서 야 너는 매도했어. 저는 매도하라고는 안 했어요. 응?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것저것 조금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 제가 오늘 다루지 않은 거는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제가 이번 주말에는요, 특별히 저는 이제 앞으로 미국 주식을, 아시겠지만 저는 미국 주식을 단기 매매를 권하지 않아요. 중장기 투자, 선이 굵은 투자를, 그죠? 안 좋은 주식을 바닥에 사서 시간 투자를 하고, 하지만 없어지는 주식은 안 되고 사이즈가 있는 거, 그리고 성장성이 앞으로 부각이 될 것인데 바닥은 아니더라도 많이 오른 건 안 돼요. 그런 것들. 제가 미국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던 거를 그냥 한번 잠깐 보세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 테슬라, 애플 이런 애들은 작년 4월 폭락장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때 제가 한국경제TV 진행자를 하고 있었죠. 그건 그때가 가장 좋은 자리였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던 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실래요? 은행주 CT. 잘 보시게 되면 지난 11월 달에 제가 한국과 미국의 바닥주들 얘기하면서 CT가 이때가 얼마였냐면 $50가 안 됐어요. $50짜리가 70까지 올랐다고요. 그래서 40%가 올랐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무슨 얘기냐, 이거 다시 바닥 온다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못 산 사람들한테 이 가격대는 이제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행주 얘기한 건 CT랑 웰스파고가 있을 겁니다. CT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하고, 웰스파고 한번 보실래요? 네, 웰스파고 그때가 여기입니다. $25, $26였고 지금 30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두 한번 보실래요? 바이두 얼마? 이거는 바닥주는 아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180에서 $190, 190 쳐도 $260까지 폭등했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고. 지금 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드린 게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메리칸 에어라인 보실래요? 아메리칸 에어. 내가 12달러에서 시작해드렸습니다. 12달러. 12달러가 있던 애가 18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요렇게 이제는 이 가격은 안 온다고 그랬고 여기 15달러, 16달러에서 해보시라고 그랬죠. 15, 16에 있던 애가 22달러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그 난 70%, 60, 70% 정도. 지금도 계속 가면 되겠죠. 여러분들 엑슨모빌 있죠? 엑슨모빌. 이렇게 떨어져 갖고 요즘엔 이제 엑슨모빌 사라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엑슨모빌을 얘기해 드린 거는 이때입니다. 11월 달에. 이때 얼마였습니까? 36달러? 37달러였고요. 여기도 해도 된다고 했죠? 12월 달에 40달러 초반. 36에서 37달러 한 게 50달러까지 올랐고요. 지금 이렇게 좀 눌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미국 주식은 이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미국 주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응?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테슬라 한번 보시면 애플, 테슬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애플 여기가 언제냐면요. 작년 3월 달입니다. 작년 3월 달에 여기서 시작해서 주가가 떨어졌는지 제가 계속 사두시고 남들은 단타하라고 그랬고 반등시 매도하라고 그랬지만 저는 장기 투자하시라고 했습니다. 애플,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4개를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장기 투자. 그죠? 테슬라 언제? 이거 테슬라 주가입니다. 작년 3월달 폭락할 때 그때 사서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테슬라, 애플, 아마존. 근데 지금 테슬라 사도 돼? 난 별 관심 없어요. 애플 사도 돼? 별 관심 없어요. 아마존 주가 더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관심 없어요. 왜?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말 이벤트가 좀 있어요. 이거 좀 잠깐 설명드리면서 보시면 저희가 황금 베팅 서비스 3개월. 근데 미국 주식은 원래는 따로인데 제가 1호부터 황금바닥 리포트 여기 애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샘플이고 애플을 사려는 게 아니에요. 저희 리포트 1호부터 5호까지가 나갑니다. 1호부터 5호까지 걔들을 투자를 시작하시면 돼요. 한번 안 해보신 분들도 이참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미국 황금바닥주 제가 만든 미국 주식 리포트입니다. 2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종목당 뒷장 스토리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재미날 거예요. 그리고 VOD 브리핑 VOD도 같이 16일날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는 경험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국 주식에 미국 주식도 조금씩 투자 금액을 많이 안 하더라도 일단 맛을 조금 봐보세요. 왜? 전 공매도 재개되면 미국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릴 겁니다. 제가 하는 스타일 그동안에 오랜 시간 보여드렸습니다. 저놈이 하면 남들과 다르죠? 뭐 뒷북치는 거 쫓아다니는 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이 굵은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저희가 이번 주말에 황금 베팅 3개월 요거는 바닥주 여러분들 뭐 스윙이든 뭐 중장기든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카카오톡으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하니까 난 조금 스윙으로 한다 그러면 1차 목표가 하고 조금 중기로 한다 그러면 2차 목표가 하고 3차는 제가 리딩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장중에 다 점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급박스 앱도 3개월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안드로이드에서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다음 주에 명절이 있어서 이 이벤트는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와운의 한국경제TV 그 주식창에서 1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제가 뭐 1등 회원수, 회원 만족도 뭐 다 1등이에요. 요 이벤트는 이번 주말에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3개월 가격이 60이니까 한 달에 22만원. 나는 뭐 회원가입 필요 없이 그냥 제 공개 방송 들으시면서 쉬엄쉬엄 하겠다. 또는 투자 금액이 또 너무 작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뭐 주식 초보분들 중에서 뭐 투자 금액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그 배를 타고 같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1688에
4386이죠. 1688에 4386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무이자 4개월 되는데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수급박스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수급박스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황금 베팅 들어가시면 여기 저희 게시물들이 쭉 있어요. 게시물들이 쭉 있습니다. 뭐 개장 전에 제가 전략글 쭉 올려드리고, 저희 종목군들 중에서도 별표 드리면서 개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기존 종목들 중에서 또 다시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리고, 장중에 점검을 다 해드려요. 그리고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신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있죠. 사용 방법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국 주식 리포트 이번에 이제 1호부터 5호까지 나가고요. 이것도 저도 처음 하는 건데, 애플이 아닙니다. 이거는 16일 문자로 발송되니까, 경험을 안 하셨던 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투자 비중의 일정 수준 정도는 한번 같이 병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네. 잠깐만요. 그리고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이 크다 보니까 장중에 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기간 조정이 좀 지나면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기다려야죠. 그게 이제 다음 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뭘 하나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내가 낚싯대를 던져놨잖아요. 낚시에 고기가 물어서 이제 막 퍼덕퍼덕 튀면서 올라가. 조금 추가해도 돼요. 내가 낚싯대를 던져놨는데 이게 좀 안 좋아, 고기가 물지도 않고, 그럼 냅두세요. 주가가 좀 떨어져. 하지만 내가 생각해 놓은 덩어리 있잖아요. 내 덩어리, 그 안에서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다음 덩어리에 가면 조금 더 추가할 수 있고, 아니면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손절이란 걸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죠? 손절이란 걸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손절하는 종목 거의 없고요. 주가가 내가 매수해서 좀 떨어지면 난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르기 시작할 때 조금 더 사. 아니면 내가 다음 덩어리에 조금 더 사요. 주가가 내가 매수했다가 본격적으로 오른다, 난 좀 더 사요. 박스권을 뚫었다, 조금 더 사요. 뭐 이런 스타일로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다음 라운드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다음 라운드는 설 명절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를 차근히 준비하는 단계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이미 준비해서 차근히 가시는 분들은 차근히 가는 거고, 새로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누군가는 이쪽에서 보면 이건 것 같아, 저쪽에서 보면 이건 것 같아. 사람 보기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한번 멘탈이 깨지면 조금만,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굉장히 겁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이 바짝바짝 돼요. 조금만 흔들어대고 조금만 변동성이 이거 기회고, 아니면 내가 잠시 낮잠이라도 한번 청하고 일어나면 제자리 와 있을 거야. 이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하십시오. 보통은 뭐라 그러냐면 시장 대응을 빠르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시장 대응, 시장이 떨어지면 빨리 대응하고 오르면 빨리 대응하고 시장 변동에 대응을 잘하라고? 웃기는 소리예요. 되지가 않아요. 오늘도 시장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제자리 갖다 놓는 거 6시간 반 동안 보고 있으면 멀미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려드리잖아. 사자처럼 투자하시고 거북이처럼 가시라고. 여기 이렇게 덥죠? 그만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말 일요일에 미증시 마감 상황 보면서 주말 동안에 이슈가 생기면 드라이빙 토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잘 될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리죠. 안녕.